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 말이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뭐 존립 자체까지 지금 얘기되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적 생명이 또 걸린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시죠. 강훈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런 이제 당이 계속 국민의당이 흔들리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에 사태가 심각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심각성 때문에 오히려 의원들 분위기는 이걸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이런 것도 좀 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관망하면서도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제 지켜보는 그런 거군요. 네, 그리고 뭐 사건 자체가 워낙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대통령이 됐더라면 네. 그 뒤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특히나 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또 이런 국정농단 때문에 국민들 상처 많이 받으셨는데, 네. 뭐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렇게 저희가 한번 잠깐 상상하면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런 심각성에 비춰보면 오히려 저희가 말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이제 박빙 구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결과는 뭐 예상된 결과가 나왔었는데, 사실 박빙 구도 하에서 이런 어떤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것이 선거 결과 뒤집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대단한 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가 사실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어떤 최후의 보루가 선거제도인데, 그 선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조작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또 민주주의의 근간을 또 뒤흔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대통령 선거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어쨌든 뭐 국정농단 세력 때문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갖고 대선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고 국민들이 만들어주셨는데, 네. 그런 결과로 저희가 탄핵이 되어서 대통령 선거를 함에 있어서 만약 이런 조작 사건이 있었다, 또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시에 이제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영주 의원이 어제 이제 자세한 뭐 전말을 얘기했어요. 예. 그 이유미 씨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네네. 이분이 카카오톡 캡처하면 혼자서 핸드폰 세대로 조작하고 녹음을 이제 남동생을 시켜서 하고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구석이 있는데요. 네, 뭐 사실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선을 치렀다면 네. 뭐라고 하죠? 그 브리핑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특히 대선 사회를 남겨놓고는 모두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정도 수준의 것들 아니면 네.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소위 캠프는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이런 것이고요. 네. 저희가 한번 숫자를 뽑아보니까 그 5월 5일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날부터 5월 8일까지 국민의당이 이 내용을 가지고 논평하고 브리핑한 게 29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3, 4일 동안 하루에 10번에 가까운, 7, 8번에 가까운 숫자로 논평을 냈다라는 건 선거 4일을 남겨놓고 이것으로 선거 마지막을 몰아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유미가 조작을 했다. 그리고 네. 우리 당은 전혀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납득될지 의문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또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보이고 파괴력 있는 제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될 텐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그걸 폭로한다? 그것이 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기본이잖아요. 뭐, 심지어는 이게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모 언론사에 먼저 제보를 했답니다. 네.
뭐 언론사에서 이거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네. 제보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래서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하물며 이제 그런 언론도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듯이 공당이라고 하면 당의 아주 기본적인 제보입니다. 네. 바꿔 말하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야당이라는 것이 국민의 제보로 또 여당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당에 가서 무슨 제보를 하겠습니까? 네. 제보를 하면 이것 또한 본인이 그게 실제로 팩트라고 하더라도 이제 거짓으로 또는 조작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보도 이제 쉽게 못할 겁니다. 네. 바꿔 말하면 국민의당이 아주 기본적인 조사 또는 팩트 체크 정도도 하지 않고 선거 사회를 남겨놓고 이것을 전방위적 공세했다라는 것은 국민들로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또 특히 이음이라고 하는 30대 한 사람과 최고위원의 또는 한두 명의 이야기로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을 또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의원님 얘기대로 하면 언론에도 제보가 됐었는데 언론이 이걸 훑어보니까, 이것이 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절한 거라는 말씀이시고, 네. 당에서는 이제 그거를, 그냥 터뜨렸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그걸 조작해서 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도 몰랐고, 나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니, 박 전 대표가 그러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몰랐다라고 하기 이전에 그건 아주 일반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누군가가 제보가 오면, 공당이라면 그것들을 팩트를 체크하고 누군지 적어도, 물론 그 사람들을 공개하진 않더라도 말이죠. 네. 소위 정보원에 대해서 누구인지는 알아보는 건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작업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잖아요. 갖고 오는 그 파일을 가지고 이거 누가 한 건지 적어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최소한의 사람들은 물어보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하고 확인 전화 정도는 해보는 것이. 그렇죠. 당신은 이런 근거는 언제 있었냐라고 몇 가지 정말 육하원 측의 몇 가지를 물어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3일 동안 30여 차례의 논평과 브리핑을 했다라면. 네. 그러기 전에 그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은 체크하는 것은 누가 봐도 기본인 텐데 그거를 몰랐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팩트 체크가 왜 안 됐는지, 아니면 실제로 안 됐는지, 아니면 왜 안 됐는지, 이런 걸 오히려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될 것이고, 네. 이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남의 당이라서 야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기본적인 공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네. 이게 당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자성의 기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유미 씨는 안철수 후보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요. 카이스트 대학원 출신에 또 여수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비 후보로 또 국회의원 선거운동까지 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책도 쓰시고요. 선거 관련. 안철수 후보의 66일간의 기록해서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혼자서 이렇게 한다. 이 정도의 어떤 지적 능력과 그런 걸 갖추고 있는 분이 말이죠. 그것도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이런 대목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빨리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이 어쨌든 영입 1호라고 하는 전 최고위원이든 아니면 현재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이유미 씨든 간에 네. 안철수 후보를 도울 의도로 이런 문제를 만들었던 것이고 네. 또 그렇게 만든 분들과 안철수 후보의 관계가 과거부터 이어졌다라면 이어진 분이라면 네. 사실은 이 부분에 안철수 전 대표가 관계가 없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네. 당연히 관계가 깊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친밀한 여부 난 별로 친하진 않아요. 그냥 알기만 해요. 이런 정도로 디펜스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방어가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자세로 본인이 책임지고 네. 또 어느 정도 수위까지 책임을 져서 국민들을 납득시키는지 네. 이것 또한 국민의당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이렇게 시간 끌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빨리 조속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자택에서 이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고심하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입장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법률적인 책임도 있을 테고요. 어떤 정도까지의 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정치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법률적인 책임은 뭐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네. 문제에 대해서 후보까지 직접 법률적인 책임을 상황이 엮일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검찰 조사에 맡겨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네. 아주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단계 이전에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은 먼저 지고 나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사과드린다. 이 정도만 해서 또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뭐 어떤 지금 뭐 국회의원직 상태는 아니지만 네. 뭐 어느 정도의 그런 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말이 아닌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것은 또는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거는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을 뿐더러 네. 또 새로운 시도와 노력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들이 표를 주고 또 응원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상처가 많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사건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각오로 이 사태에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은 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기존에 지지해줬던 분들까지도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하시는 게 맞다. 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각오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미는 뭐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겨야 됩니까? 아니면 예, 그 생각에 맡기셔야죠.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박지원 전 대표는 특검을 주장했고요. 이 사안뿐만 아니고 또 문준용 씨 취업 비리 의혹도 엄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뭐 이른바 쌍끌이 특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당 내에서도 뭐 김동철 원내대표도 특검을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제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당이 의총에서 이게 당론으로 채택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바꿔 말하면 국민의당 기류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몇몇 중진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하시는다고 들었고요. 네. 저희는 일단 당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국민의당이 국민 앞에 석고대저하고 또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될 공당이 사건의 본질을 좀 흐리려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 대선 공작을 인정한 국민의당이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고 또 검찰의 모든 것들에 합법적으로 절차들을 다 밟아서 떳떳하게 국민 앞에 밝히는 게 1번일 것이고요. 네. 또 그런 것과 동시에 본인들이 사과가 전제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검찰 조사가 미비하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특검은 국민들의 합의로 또 이뤄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네. 현재 시점에서 그 주장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의도가 또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고도의 물타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당 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기류들이 있는데요. 국민의당 당세가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당의 이제 원심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커지면서 정치 세력도 좀 재편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뭐 국민의당 자체가 혼돈에 빠졌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것을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있거나 현재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이 원체 구심이 깨진 사건, 그래서 이제 원심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흘러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면 저희 호남 의원과 또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좀 괴리가 될 것 같지 않은가라는 여의도의 분석들이 많은 만큼 네. 이것을 그냥 좀 잘 옆에서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것이 정계 개편이라든지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상하거나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 국민의당의 문제를 그냥 잘 지켜보고 있는 수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남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인가요?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99%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당 지지 기반이 거의 민주당으로 흡수됐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정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문은 열어놓고 계시는 거죠?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그게 어떤 분이든 또는 어떤 국민이든 저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먼저 전제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이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뭐 추경 문제하고 그리고 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는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제외시키고 합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민정수석 그 국회 운영위 출석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당 원내대표 합의에서는 이제 아주 원칙적인 합의 정도를 냈으면서 국회 정상화로 돌렸다는 점은 굉장히 크게 환영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이제 방금 엠키코스 물어보신 두 가지 답변을 좀 드리면, 네. 아마 누구도 국회에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요구하고 요청하면 나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조국 수석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반대로 국회의 권위나 역할에 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네. 그렇게 물을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행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공식적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부를 수 있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7월 국회를 통해서 가능한 단위부터는 어쨌든 업무 보고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 네. 장관 인사들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네. 인사가 끝나면 업무 보고 받고 또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누구도 부를 수 있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다만 조국 수석 또 뭐 누구 아무개 씨 이렇게 부르는 것은 네. 조금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동시에 네. 나가서 방금 추경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네. 추경은 자유한국당까지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심사는 시작하자는 입장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먼저 추경 심사를 가능한 한 단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6월 국회에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추경을 시작했고, 추경 심사를 시작했고, 정부조직법을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달에는 이것들이 빨리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이제 추경 심사를 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네. 뭐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3당이 추경 심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뭐 언지를 줬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그건 이제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또는 자유한국당의 한쪽의 고집 때문에 나머지 두 당이 계속 끌려가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 같이 해보자라는 게 이 사당 원내대표들의 본 취지였으나, 네.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현재의 추경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네. 나머지 다른 정당과 국민의당은 심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걸 녹여내자라는 입장의 차이가 각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자유한국당의 그 입장 때문에 전체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이나 뭐 이런 논의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우리는 그러면 반대는 하지 않을 테니까 이건 당신들은 먼저 진행을 하시오. 하지만 우리 당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언지를 먼저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원내대표들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는 추경도 앞으로의 그 인사청문 과정과 좀 보면서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어떤 분위기가 읽히기도 하던데요. 네, 이제 아마 자유한국당의 전략이겠죠. 네. 전략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에 소위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통과가 안 돼야지만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전략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네. 예, 저희들의 생각은 인사청문회대로 냉정하고 날카로운 비판과 또 검증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추경은 추경대로 네. 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명의 이야기로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을 또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의원님 얘기대로 하면 언론에도 제보가 됐었는데, 언론이 이걸 훑어보니까, 이것이 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절한 거라는 말씀이시고, 네. 당에서는 이제 그거를, 그냥 터뜨렸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그걸 조작해서 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도 몰랐고, 나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니, 박 전 대표가 그러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몰랐다라고 하기 이전에 그건 아주 일반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누군가가 제보가 오면 공당이라면 그것들을 팩트를 체크하고 누군지 적어도 물론 그 사람들을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말이죠. 네. 소위 정보원에 대해서 누구인지는 알아보는 건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작업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잖아요. 갖고 오는 그 파일을 가지고 이거 누가 한 건지 적어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최소한의 사람들은 물어보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하고 확인 전화 정도는 해보는 것이. 그렇죠. 당신은 이런 근거는 언제 있었냐라고 몇 가지 정말 육하원 측의 몇 가지를 물어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3일 동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또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보이고 파괴력 있는 제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될 텐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그걸 폭로한다? 그것이 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기본이잖아요. 심지어는 이게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모 언론사에 먼저 제보를 했답니다. 네. 언론사에서 이거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네. 제보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래서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하물며 이제 그런 언론도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듯이 공당이라고 하면 당의 아주 기본적인 제보입니다. 네. 바꿔 말하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야당이라는 것이 국민의 제보로 또 여당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당에 가서 무슨 제보를 하겠습니까? 네. 제보를 하면 이것 또한 본인이 그게 실제로 팩트라고 하더라도 이제 거짓으로 또는 조작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보도 이제 쉽게 못할 겁니다. 네. 바꿔 말하면 국민의당이 아주 기본적인 조사 또는 팩트 체크 정도도 하지 않고 선거 사흘을 남겨놓고 이것을 전방위적 공세했다라는 것은 국민들로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또 특히 이음이라고 하는 30대 한 사람과 최고위원의 또는 저 많이 받으셨는데 네.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렇게 저희가 한번 잠깐 상상하면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런 심각성이 비춰보면 오히려 저희가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거들을 돌아보면, 그렇게 이제 박빙 구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결과는 예상된 결과가 나왔었는데 사실 박빙 구도 하에서 이런 어떤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것이 선거 결과가 뒤집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대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가 사실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어떤 최후의 보루가 선거 제도인데 그 선거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조작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또 민주주의의 근간을 또 뒤흔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어쨌든 국정농단 세력 때문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갖고 대선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고 국민들이 만들어주셨는데 네. 그런 결과로 저희가 탄핵이 되어서 대통령 선거를 함에 있어서 만약 이런 조작 사건이 있었다 또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당시에 이제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영주 의원이 어제 이제 자세한 전말을 얘기했어요. 예. 그 이유미 씨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네네. 이분이 카카오톡 캡처하면 혼자서 핸드폰 세대로 조작하고 녹음을 이제 남동생을 시켜서 하고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구석이 있는데요. 네, 사실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선을 치렀다면 네. 뭐라고 하죠? 그 브리핑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특히 대선 4일을 남겨놓고는 모두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정도 수준의 것들 아니면 네.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소위 캠프는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이런 것이고요. 네. 저희가 한번 숫자를 뽑아보니까 그 5월 5일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날부터 5월 8일까지 국민의당이 이 내용을 가지고 논평하고 브리핑한 게 29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3, 4일 동안 하루에 10번에 가까운, 7, 8번에 가까운 숫자로 논평을 냈다라는 건 선거 4일을 남겨놓고 이것으로 선거 마지막을 몰아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 이유미와
유미가 조작을 했다. 그리고 네. 우리 당은 전혀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납득될지 의문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 말이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뭐 존립 자체까지 지금 얘기되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적 생명이 또 걸린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시죠. 강훈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런 이제 당이 계속 국민의당이 흔들리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에 사태가 심각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심각성 때문에 오히려 의원들 분위기는 이걸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이런 것도 좀 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관망하면서도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제 지켜보는 그런 거군요. 네, 그리고 뭐 사건 자체가 워낙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대통령이 됐더라면 네. 그 뒤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특히나 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또 이런 국정농단 때문에 국민들